내년 불교계 예산이 328억 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233억에서 95억 증액된 금액입니다. 코로나로 재정이 악화된 사찰의 보수 정비 사업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안이 1조 1,41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D를 활용해 사찰 전각의 지도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법주사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파사들을 설치합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조계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비롯해 국내와 해외까지 총 1억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자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손자병법을 소환했습니다. 뉴노멀, 뉴타입, 뉴드림은 BTS의 성공 전략 기법과 다양한 사례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불교 여성개발원 김혜숙 원장을 만났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설립 취지와 걸어온 길, 여성불자 108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불교계 예산이 정부안인 233억 원에서 95억여 원 증액된 328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재정이 악화된 문화재 보유 사찰과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가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558조 규모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555조 8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 증액한 금액입니다. 증액된 내년 예산안에는 불교계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 예산이 정부안인 84억 8,800만 원에서 56억 6,400만 원 증액됐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제 시스템 구축 예산도 148억 원에서 38억 5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총 95억여 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방제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38억 5천만 원이 증액돼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20% 가운데 절반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급감하면서 예비비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마저도 바닥이 난 전국 문화재 보유 사찰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0여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사찰이 문화재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에 지원할 56억여 원이 긴급 수혈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 사찰이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선제적인 방역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문화재 보유 사찰과 전통 사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나서며 어떤 종교보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전국 사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에 대한 종단 차원에서 설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것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공감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불교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많은 문화재 보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부의 또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계종은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추경을 진행할 때마다 해당 부처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안했고 관련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사찰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력해왔던 겁니다. 불교계는 내년 예산 증액으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됐지만 장기화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이 1조 1,416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습니다. 사찰 전각을 밀리미터 단위로 고도화해 정밀한 지도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법주사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파사들을 설치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4.6% 증액한 1조 1,4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기간의 주요 과제들을 위한 방편으로 신기술을 통한 문화재 관리와 문화유산 저변 확대 등의 재원을 집중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문화재 수리 이력을 데이터화해 설계도와 사진 등을 수집 분석하고 부재별 연도와 방법, 훼손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 방제 분야는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전국 사찰 등 50개소의 드론 스테이션을 마련해 자율 순찰과 실시간 영상 등을 이어가며 자연재난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45억 원을 들여 문화유산의 3차원 DB를 전체 문화재로 확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며 보건과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불교 문화재의 경우 사찰 전각을 밀리미터 단위로 고도화해 정밀한 지도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사찰의 정각 일부만 이렇게 정밀하게 스캔했던 것들을 밀리미터 단위의 어떤 초고화질 스캔 기술을 적용을 해서 화재나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훼손 멸실되었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의 원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향유는 내년도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인데 총 45억 원을 투입해 각종 영상과 음악, 프로젝터 등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중 한 곳인 보은법주사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 다양한 콘텐츠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팔상전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하고 금동, 미륵대불 이런 세계유산 가치를 온 국민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유산 연구와 교육 분야에 1,002억 원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기업과 온라인 강의, 대학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며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성과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동글입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조계종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치료비 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국내를 비롯해 해외까지 총 1억 4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디스키네시아 및 뇌전증을 앓고 있는 유경한 환아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환아의 팔목에 단주를 끼워주며 병마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유경한 환아는 생후 28개월이 됐어도 제대로 걷지 못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병명만 확인했을 뿐 치료법이 없어 부모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최근 동생도 같은 병으로 진단을 받아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두 아이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극복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렇게 극복하고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분들만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매년 난치병 환아를 지원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연된 금액으로 유경한 환아에게 800만 원을 비롯해 8명에게 600만 원 등 총 21명에게 9,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 지부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 지원 사업에도 4,200만 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국내외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총 1억 4천여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희귀 난치병 아이들이 도움을 이제 매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조계종 불교에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 이제 더 열심히 잘 키울 수 있도록 여기서 도움 주신 거로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식장에서 유경한 환아는 준비해온 사탕을 원행 스님에게 전달하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유경한 환아에게 연꽃, 연등을 전달하며 마음속 밝음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삶의 모든 표준이 바뀌고 있는 뉴노멀 시대, 코로나19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으며 김병주 의원이 손자의 전략을 소환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일상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런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런 뉴노멀 시대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성공 방정식, 새로운 성공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뉴타입입니다. 뉴타입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인 뉴드림을 이룰 수 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통해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표준들이 더 이상 표준이 될 수 없는 시대, 뉴노멀이라는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시대에 사성장군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이 2500년 전 전략가 손자를 소환했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의 최고의 경쟁 상태가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은 경쟁하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기업과 기업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경쟁 상태에 놓이는데 이때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애써 일궈온 모든 일과 방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시대, 언택트의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격변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휩쓸려 도태할 것인지 선택지는 별로 없다고 김병주 의원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뉴타입을 찾아 당장 움직여야 한다며 변화무쌍한 뉴노멀 시대의 손자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렛대 원리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렛대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려면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돌파를 못하는 것입니다. 행동력은 왜 없느냐 보면은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뉴노멀, 뉴타입, 뉴드림은 비주류에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BTS의 성공 전략의 비법과 뉴타입의 정치 등 경제, 국방과 정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례로 뉴타입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기회를 어떻게 새로운 꿈으로 키워나갈지 성공 키워드도 풀어냈습니다. 기정전략이라는 것은 전공법으로 대체하고 기책으로 성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못하는 것 또는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 잘하는 것에 한 20%가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해 보면은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크릿 손자병법 이후 1년 만에 출간된 뉴노멀, 뉴타입, 뉴드림. 사람을 생각하는 휴머니즘과 효율적인 전략,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이 담긴 손자병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비결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만공선사 열반 74주기 추모 달해제를 하루 앞둔 어제 대웅전에서 경자년 동안거 결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결재법회에서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대종사는 경어 스님과 만공 스님의 법어와 공부법을 예로 들며 이목구를 화두삼아 예불할 때와 울력할 때 등 청교에 따라 힘 닿는 데까지 정진해달라고 법문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목 스님은 동안거 수행 정진을 당부하며 추운 겨울 날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덕사 동안거에는 정해사 능인선원, 견성암 선원, 향천사 천등선원, 개심사 보현선원 등에서 스님 239명이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대종사 동안거 결재 법문은 내일 오후 10시 30분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문화특별보좌관의 정현 스님이 총무원 사서실 사서에 능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2일 총무원장 문화특별보좌관의 정현 스님을 총무원 사서실 사서에 능엄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정현 스님은 장일 스님을 은사로 1974년 수계했으며 동화사 내원암 선원에서 안거 수행했고 고산사, 개심사, 중림사, 천주암 보석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청년사 주지와
제17대 중앙종회 의원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능엄 스님은 평상 스님을 은사로 2003년에 수계했으며 송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동국대 전 석좌 교수이자 일본 불교학자인 이시가미 젠노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일본 현지 대학 강의를 이어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낙상해 지난달 29일 지바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작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다이쇼 대학을 졸업, 동대학원에서 불교학을 공부한 이후 불교학자이자 정토종에서 활동하며 슈쿠도쿠 단기대 총장과 동국대 석좌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국대 시절에는 40여 년간 수집한 불교 서적 5천여 권을 기증했고 본인의 임금으로 한국 불교학자들을 위한 한일 불교 문화학술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례는 코로나로 오늘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추후 동국대와 다이쇼대 등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불교 여성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여성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힘써온 불교계 대표적인 제가 여성 불자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여성개발원인데요. 오늘 불교 여성개발원 김혜숙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불교 여성개발원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교 여성개발원은 포교원 산하단체로서 여성 불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역량을 사회의 실천 현장에서 직접 펼쳐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동안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한편으로 수행을 하고 또 다른 한편 자비행을 실천해 온 제가 여성 불자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교 여성개발원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벌써 20주년을 맞았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동안 우리 제가 여성 불자들이 스스로 한편 수행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 자비행을 실천해 온 아주 신심 깊은 불자들 덕분에 오늘의 불교 여성개발원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사장 스님들 그리고 원장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성불자 108인을 비롯한 회원들 뭐 전국에 계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스님이라든지 불자점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불자 108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여성불자 108인은 우리가 개발원이 2000년에 설립이 됐는데 2003년부터 여성불자 리더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이제 어떤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2년마다 108인을 선정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9차에 걸쳐서 네. 현재 900명 이상이 여성불자 108인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선정된 108인들이 어떤 분들은 뭐 선정된 것으로 그대로 끝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불자 108인 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108인회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으로서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의 아주 핵심 구성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불자 108인들이 바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이 되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신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 산하의 교정교화센터와 불교 여성 다문화 봉사단 등 다양한 산하 단체들이 있던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정교화 사업의 경우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처음 창립됐을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교정교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법회라든가 아니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혼입해 들어온 네.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직접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사업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불교 여성 개발원의 산하기구로 이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을 설립한 목표는 불교 여성 개발원과 달리 이제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복지회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위탁은 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같은 회원이긴 하지만 불교여성 개발원이라는 어떤 불교색이 강하게 드러나는 단체로서보다 일반 단체 이름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교 여성 개발원이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성 불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비행을 실천한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온 두 가지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아주 기본적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불교여성 개발원이 이제까지 불교계 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또 이제 대표적인 여성 불자 단체로 인식된 데 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 그 존재감이 크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수행이라든가 또 보시행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남북 평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평등 문제라든가 뭐 환경 문제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전용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마련하는 과제가 있겠고요.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 여성 불자로서 성장하게 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함께 활동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변명이 반야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으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절에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정말 그 불교 신자로서 수행 생활을 시작한 것은 대학 들어온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야행이라는 불명도 대학 3학년 때 순천 송광사에서 겨울 수련회 하면서 구산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불교와의 인연이라고 할 때 특별히 광덕 스님과의 인연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대학 다닐 때 특강 오신 것 법문 듣고 인연이 맺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뭐 대각회 법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불광사 법회로 계속 나가면서 오늘날도 불광사를 재직 사찰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평등 사상으로 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불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추위와 건조한 대기 유의하셔야겠네요.
12월 4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